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반도체 말고 엔비디아,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한미반도체 말고 엔비디아와 삼성이 동시에 탐내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미반도체 말고 엔비디아,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B100 블랙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고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GTC 2024를 열고 새로운 GPU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4세대 AI 칩 B100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AI 반도체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랙웰은 모든 산업에서 AI를 구현시키며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일단 가장 지금 발전된 AI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AI 칩이면 다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B100의 연산 처리 속도는 기존의 H100보다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AI 반도체죠. 2.5배 더 빠르며 GPT 훈련의 블랙웰 GPU의 경우 같은 기간에 약 2,000개의 GPU만 사용해서 이 GPT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은 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력해 모든 산업에서 AI의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새로운 AI 반도체 칩, 새로운 AI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언급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효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기를,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2024 SIEPR 경제 서밋 대담에서 DGX 서브 제품군의 다음 버전은 액체 냉각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 열풍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액침 냉각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액침 냉각이 뭔데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액침 냉각 시스템은 서버를 냉각시키기 위한 차세대 열 관리 기술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버를 좀 차갑게 만들기 위한 기술력이고요. 기존 방식 대비 높은 냉각 효율성 및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액침 냉각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액침 냉각이 뭔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주목하는 액침 냉각입니다.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이고요. 2026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력은 최대 1050테라와트시로 2022년보다 약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력이 대략
1050테라와트시를 사용하는구나. 어디에만? 데이터 센터에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오픈 AI의 GPT-3, 지금은 GPT-4죠. 이 3를 훈련하는 데만 약 1300메가와트시의 전력이 사용이 됩니다. 이 1300메가와트시의 전력이 어느 정도냐? 미국 130가구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 특히 AI가 접목되면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 전력 사용량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에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5배로 늘어난 10%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사실상 거의 이 채팅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글로서만 거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야 음성 정도인데 멀티모달, 말 그대로 동영상, 사진, 음성, 글, 이 모든 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AI가 텍스트를 요약 생성하는 AI보다 당연히 보는 게 더 많으니까 더 전력을 많이 쓰겠지만 얼마나 많이 쓰냐? 58배 가까이 전기를 더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멀티모달이 상용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전력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전력량 2.3배 늘었는데 앞으로 2026년, 27년, 28년 넘어가면은 3배, 4배, 5배 이상. 왜? 멀티모달에서만 58배 이상 전력을 쓴다고 하니 전력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전력량이랑 액침 냉각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뭐 액침 냉각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냉각을 시킨다고 해서 뭐 전력이 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인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친환경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왜 찾고 있냐고.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는 데만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40%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니 멀티모달에 58배 전력이 들어간다며 그 GPT-3의 전력이 130가구 1년치가 들어간다며 라고 하잖아요. 그 전기의 40%가 뭐에 쓰인다? 열을 낮추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서버가 열이 올라가면 당연히 손상을 입고요. 손상을 입으면 오류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못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열이 못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조금 더 나은, 더 발전된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서버가 점점점 과부하되는 거죠. 처음에는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뭐 10분, 20분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AI가 고도화되면서 10분 걸리던 게 7분, 6분, 5분, 4분, 3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된 AI를 쓰면 쓸수록 온도는 더 올라가고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의 능력이 좋아질수록 열은 빠르게 오르고 그 열을 식히는데 전력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덜 쓰면서 전력을 안 쓰면서 냉각시키는 방식들, 전력을 줄이면서 냉각시키는 기술력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야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요. AI 서버 효율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 방식이 뭐냐? 액침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액체에 담근다라는 내용이고요. 데이터 서버 자체를 전기가 흐르지 않는 특수 용액에 통째로 넣어 식히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뭐 전기만 안 흐른다고 해서 안 고장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전기가 흐르지 않는 특수 용액에 넣어서 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로 열을 식히는 기존 방식보다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덜 들어가니까 비용이 내려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수냉식, 공냉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냉이 뭡니까? 말 그대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차가운 바람으로 열을 식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AI 능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넘어간 게 수냉식입니다.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수랭이라는 거는 이 차가운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서버를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계속 갈아주면서 이 서버를 차갑게 해주는 건데, 중요한 건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열을 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담가서 식히는 것보다 효율이 낮겠죠. 그러니까 액침 냉각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젠 데이터 센터까지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바다에 담가버리자 그냥. 아니, 데이터 센터를 굳이 어차피 꺼내서 담글 거 그냥 담가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 중입니다. 어차피 지상에다가 지어서 물에 담글 바에야 그냥 물에 담가서 지으면 된다, 이런 발상인 거죠.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는 섭씨 30도가 넘는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20에서 25도 정도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서버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액체는 열 전달이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겠죠. 액체가 직접 닿아서 이 액체 자체가 이 열 내려주고 있는 건데, 바람을 뿌려주는 것보다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으로 하는 걸 공냉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공냉식보다 20%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덜 쓰는데 1100까지 효율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공냉 씁니까? 전기는 더 쓰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럼 전기 덜 쓰고 효율이 좋은 차라리 그냥 우리 액침 냉각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하이난섬 인근 바닷속 35m 지점에 100개의 잠수함 데이터 모듈을 배치한다라는 계획을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다 그냥 건설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침 냉각에 대한 이 효율이 엄청나구나,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액침 냉각에 관심 있고 진심을 다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도 액침 냉각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왜? 서버용 D램이나 서버용 SSD를 공급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액침 냉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에서도 4세대 메모리 솔루션의 열관리 기술로 액침 냉각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액침 냉각을 우리가 만들게요, 이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솔루션 개발실 상무는 우리의 목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향후 몇 년간 액침 냉각에 최적화된 완벽한 SSD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이 이제 앞으로 상용화될 것 같고, 액침 냉각이 가장 좋으니까 우리 메모리도 액침 냉각에 가장 잘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결국엔 액침 냉각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액침 냉각의 방향으로 만드는 거겠죠. 효율이 안 난다, 공냉이 낮고 수냉이 낮다, 그럼 당연히 공냉식 수냉식 느낌으로 반도체를 만들었겠죠. 근데 공냉 수냉보다 누가 봐도 액침이 나으니까 액침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SSD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더 좋은 AI, 더 기술력이 뛰어난 AI 같은 경우에는 열이 더 빨리 나고 많이 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액침 냉각 같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삼성전자도 그 액침 냉각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국내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인 데이터빈과 손을 잡고 자체적인 액침 냉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액침 냉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삼성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액침 냉각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엠무브를 통해 올 하반기 국내에서 처음 데이터 센터를 액체에 담가 열을시키는 액침 냉각 제품의 공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K엠무브는 올해 하반기 SK텔레콤 데이터 센터에,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한번 담가보고 액침 냉각 기술을 한번 실제로 실험해보고 진짜 괜찮고 문제없고 잘 된다. 그러니까 임상인 거죠. 이거를 써보고 괜찮으면은 이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델도 같이 올랐죠. 왜? 델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의 데이터 센터를 SK엠무브의 액침 냉각 기술력으로서 담가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전력 효율도 챙기고 열 효율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델만 관심 있습니까? 뭐 델만 지금 액침 냉각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그동안 공개적으로 냉각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AI가 더 좋아지니까 지금으론 감당이 돼도 앞으로 더 좋은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SK엠무브는 다른 빅테크들과도 제품 공급 계약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들은 액침 냉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왜? AI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를 안 거치는 회사 없고요.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열이 안 나는 회사 없겠죠. 그럼 무조건 액침 냉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질이 안 좋은 AI보다는 당연히 더 발전되고 더 좋은 AI를 쓰고 싶고 만들고 싶으니까 그 열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엔비디아, 삼성전자, SK가 집중 중인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KN솔이란 기업입니다. KN솔은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사와 협력을 해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기억할 거예요. 전에 이름이 뭡니까? 원방테크죠. 그래서 다들 어디서는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 생각할 겁니다. K엔솔의 기술력은 용액의 증발량이 50도로 1년 동안 운전했을 때 1.6에서 1.9리터로 매우 미비하며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사실상 이 증발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비용이라든가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보고 있는 거고요. 공냉식 냉각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모를 더 확대하기에 부담이 크며, 공냉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람으로 열을 내리는 거는 점점 더 차가운 바람을 더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럼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40% 이상이 냉각 시스템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 그리고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액침 냉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성장에 따라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KN솔이 주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액침 냉각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크게 나왔었고 충분히 눌림목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볼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지금 데이터 센터 AI 성장에 따라 액침 냉각 기술이 핵심이고요. 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가 모두 집중 중입니다. 그래서 KN솔 실적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공시나 나쁠 게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현재가부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따로 눌림목 안 볼게요. 알겠습니다. KN솔 관심 가지는데요.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또는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믿져야 본전이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9일, 28일, 27일, 6일, 5일, 2일, 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주도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의 이슈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